예, 안녕하십니까.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시행되었던 제4회 5회에 대한 실기 필답형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복원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자, 콘크리트용 그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식별용 표준색 용액의 제조 과정을 설명하라고 그랬죠. 배점이 3점짜리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가 이제 상당히 많이 되었던 이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게 뭐 2탄 삼수라고 그랬어요. 2%의 탄닌산 용액과 3%의 수산화트륨 용액을 가지고 이걸 잘 섞어주면은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표준색 용액을 만드는 그 과정이라 그 설명을 우리가 또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죠. 다시 한번. 그러면 먼저 2%의 탄닌산 용액. 그럼 2% 탄닌산 용액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냐? 이게는 이제 탄닌산 분말 가루죠. 탄닌산 분말을 한 2%, 2g 정도로 사용을 하죠. 그죠? 2g 정도 사용해서 여기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알코올을 사용을 하죠. 알코올. 그래서 이제 알코올인데 10%짜리 알코올을 사용해요. 그죠? 용액. 그러니까 여기 이제 2g이니까 여기 한 98g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람수로 따지면은. 그래서 이제 2% 탄닌산 용액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3% 수산화 나트륨 용액. 자,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3% 수산화트륨에다가 그람수로 따지면 3g이 되겠죠. 3g. 수산화트륨 3g 정도 사용을 하고요. 여기 이제 수산화트륨에는 물을 사용을 하죠. 물. 그래서 물이 한 97g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3% 수산화트륨 용액을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2% 탄닌산 용액과 3%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섞어서 잘 흔들어 주고 유리병 있죠? 유리병 마개를 요걸 앞에 먼저 이걸 써야 되겠네요. 유리병 마개를 막고 잘 흔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쓰는 게 말이 맞겠습니다. 송액을 섞어서 유리병 마개를 막고 잘 흔들어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2% 탄닌산 용액과 3% 수산화트륨 용액을 잘 섞어가지고 유리병 뚜껑을 막고 또는 마개를 막고 잘 흔들어주면 된다. 이게 이제 식별용 표준색 용액에 대한 이런 제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외우실 때 항상 우리가 이제 2탄 삼수 그랬죠. 2탄 플러스 삼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2% 탄닌산 용액, 3% 수산화트륨 용액. 자, 2번 한번 보죠. 콘크리트에서 재료 분리 원인 중에 골재와 관련된 거 세 가지 쓰라고 해서 배점은 6점짜리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리를 해보면요. 재료 분리가 생기는데 이 재료 분리가 골재와 관련되는 것들. 그럼 골재와 관련되는 내용을 좀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굴골재 최대 치수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그 경제적인 콘크리트 만들 때 큰 게 좋다고 그랬죠. 그죠? 큰 게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콘크리트에 대한 내구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굴골재 최대 치수가 지나치게 크면 어떻게 되죠?
제로 분리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우리가 그래서 묵은에서는 40mm 이하로 되어 있고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25mm를 보통 사용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예를 들어 철근과 거푸집 사이에 너무 커서 거기에 이제 걸린다든지 또는 철근과 철근 사이에 걸리게 되면 하부에 어때요?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는 공동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어떻다? 크면 좋은데 지나치게 크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지나치게 큰 경우, 그죠? 이럴 경우는 당연히 제로 분리의 가능성을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 골재에 대한 입도 입형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급적 골재가 둥글둥글해야 된다 그랬죠. 둥글. 근데 이제 골재가 입도나 입형이 너무 거칠거나 이렇게 한 건 또는 입형도 안 좋고, 예를 들어서 굵은 골재는 굵은 골재로 많이 모여 있고, 또 장골재는 장골재 있고, 중간 골재 이런 것들이 없어서 골재가 너무 작은 건 작은 거, 큰 건 큰 거 이렇게 되면은 비중이 큰 거는 밑으로 가라앉을 거고, 그죠? 또 비중이 작은 거는 뜰 거란 말이에요. 콘크리트 타설 하다 보면.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골재가 제대로 안 섞이는 이런 그 결함이 좀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로 분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재에 대한 골재의 입도, 입형이 불량한 경우, 이런 경우도 제로 분리가 생길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장골재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은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 때 있어서 장골재율이 좀 작아야 되죠, 그죠? 장골재율이 너무 크면 안 돼요. 또는 장골재율이 또 반대로 너무 작아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커도 문제고, 또는 너무 크게 되면은 단위 수량이 많아지니까, 그죠? 골재들이 어떤 유동성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다짐을 해줄 때 충분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유동할 수 있는 이런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되는, 또는 너무 물이 많아 버리면은 골재가 잘 안 움직이겠죠, 그죠? 점착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멘트의 점착성이 부족한 상태, 또는 너무 물이 적어서, 그죠? 장골재율이 너무 적어서 단수율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도 골재가 잘 이동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굵은 거 작은 골재들이 충분히 유동을 하면서 잘 섞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충분한 그 필요한 우리 점착성도 확보해야 되고, 또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일정한 어느 정도의 단위 수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골재율이 또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장골재율이 지나치게 크거나 또 작은 경우, 이럴 경우 골재들이 충분히 섞이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세 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6점이니까 하나에 이제 2점씩 배점이 주어집니다. 자, 문제 3번 보죠. 콘크리트 부재에 FRP, 파이버 레인포스드 폴리머를 부착하여 휨 강도 및 전단에 대한 보강식 기대 효과를 써. 이거 6점인데요. 어쨌든 콘크리트에서 이제 가장 그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큰 게,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잘 알다시피 뭐예요? 압축 강도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인작이라든가 휨에 굉장히, 또는 전단에 굉장히 취약한 이런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첫 번째 정리할 때, 콘크리트, 그래서 취약한 인장 강도를 증가시키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기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콘크리트에 뭐 인장이 나오니까 휨 강도 또 나올 수 있겠죠. 휨 강도를 증가 또는 증진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콘크리트에 전단에 대한 거, 전단 강도를 증가시킬 수, 또는 증제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기대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